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학교는 물론이고요. 공교육도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폭행도 줄지 않으면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도 늘고 있죠. 2년 전 서희초 사고 이후에 마련된 보호장치들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그래서요,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교사들은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교권 보호,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악성 민원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제도 개선 방안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요? 그 노력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교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교사들이 거리 행진하는 것도 봤고요. 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대체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존중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교사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면 법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교권보호법이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데 정치권에서도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 교사들한테 체감하게 해줘야 되고요. 시민들도 이제는 우리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젊은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도 교사를 짓기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데 교사 비율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공정한 판단이 되겠어요. 교권보호법을 만든다고 다가 아니라 교사들이 실제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를 둔 엄마 입장인데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사실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로서 담임 선생님께 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요. 물론 꼭 필요한 내용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꼭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도 사실 보거든요. 그게 존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권 보호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우 교권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종연합회 이도영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도영입니다. 예,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달마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상황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정재석 위원장님,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업무 과정 중의 이유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죠. 무엇보다 매년 20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통계치입니다. 아마 지난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 들으시면 현재 교사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또 이 교사노조의 위원장으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좀 다른 직군하고 좀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금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물론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하는 교사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남 아산 선생님도 우리가 학교 급별로 조금 기피 업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방송 업무라는 것과 정보 업무가 중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기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업무, 정보 업무. 네, 그리고 또 담임까지 하셨는데 거기 교권 침해가 발생한 담임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가르칠 시간도 없이 수업 도중에 나가서 AS 기사처럼 선생님들 컴퓨터를 고쳐주거나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방송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가 꺼졌다거나 뭔가 앰프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예.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콜을 받으면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수업 가르치고 애들 생활지도하러 교사가 됐는데 예. 심지어 그분이 하루에 10,000보씩 걸었거든요. 그건 학교 내에서. 그건 좀 비정상적인 행보거든요. 와. 그러면 이건 학생들의 수업권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괴감을 들지 않았을까? 교사로서의 자괴감, 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 여기 교사로 왔는데 나는 누구인가야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허탈해하면서 생을 마감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방송 업무와 정보 업무도 맡았고 네. 그러니까 과중한 부담이 있었고 네. 여기에 어떤 학급의 담임도 맡았고 네. 수업도 하고 생활 지도도 하고 교권 침해도 여기 있었습니까? 교권 침해가 발생한 학급의 담임이라는 거죠. 중학교 학생들은 교권 침해가 우리가 촉법소년이 만 14세까지잖아요. 예.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는 자기가 촉법소년인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러도 나 별거 안 맞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들이요. 예. 나 촉법이야 라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급이 붕괴된 상태의 학급 담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죠. 예. 네. 이도영 부위원장님은 지금 상근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에 계시나요? 예,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업무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뉴스 보시고 대략 이분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라고 좀 짐작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예. 우선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 또한 현직 교사로서 그런 과중한 업무와 또 생활지도 그리고 정말 하루에 10,000보씩을 학교 내에서 걷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교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 담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이 선생님이 평소에 얼마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 분장에 의해서 잘 나누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고요. 악성 민원이 없어져야 하고요. 이런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이 내용을 모르면 돌아가신 우리 교사 선생님만 개인의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보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김재국 국장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 소식만이 아니어서요. 사실 계속해서 앞에 제주도 5월 또 충남의 10월 5개월 단위 사이에 벌써 이런 또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앞에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저도 예. 돌아간 선생님에게 먼저 애도를 먼저 표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아까 정재석 위원장님이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교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나 뭐 평가에 의한 피드백 같은 것에 내가 내 시간을 많이 쓴다거나 아이들 글쓰기 첨삭 지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몸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네. 선생님들이 그걸 그렇게 고통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까 정재석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송이랑 정보 업무는 정말 특히 요즘 최근 이제 에듀테크가 학교에 많이 밀려 맞습니다. 들어오고 이런 예. 시점에서 내가 교사인가 기기 관리자인가 AS 기사 뭐 이런 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수준의 업무가 반복이 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자괴감에 빠지시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또 내가 내년에 저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가장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고충 그리고 서로 분담 그래서 업무 분장이 있는 것인데 잘 안 됐던 것인가라는 걱정도 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혹시 상황 속에 처한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 충분히 민원 고충하시고 분담을 줄이고 어떻게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은 구성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산 문효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 김재욱 국장님 지금 최근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이 지역에서 사망한 교사들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 하지만 이런 사례가 여전히 예외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순직이 불인정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산 문여도 교사의 경우에 끝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순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다. 유족분들께서 이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방금 진인영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왜 벌어지느냐를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왜 교육공무원만 유난히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혹은 경찰공무원은 67%, 소방공무원은 82% 정도가 순직 인정률이고 일반 공무원은 52%인데 교사들은 17%에 불과합니다. 17건 중에 3건에 불과한데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가 인사혁신처에서 구성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언급해 주신 인천 선생님 그 순직을 판단하는 회의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기재부 행안부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 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그리고 법조인, 의료인, 재해보상과 연금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재욱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 현장의 특수성, 교사들만의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회의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구조가 가장 크다. 이런 게 아닐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화재 현장, 사건 현장에 나간 현장 업무가 많기에 이렇게 위험한 사건들 속에서 늘 항상 업무의 피로도가 높고 위험 리스크가 많다. 일반직도 그럴지언정 현재 교사들은 학교 교실 안에만 있고 방학도 있고 뭐 4시 반이면 퇴근하고 크게 위험 요소가 없기에 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가? 혹시 또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구조와 이 위험 구조와 이 선생님들이 앞에서도 말씀 나누셨지만 안고 있는 어떤 치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순직률, 인정률로만 보면 17%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제 문여도초등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깊게 판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군산 해경이 업무 과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한 거죠. 순직 인정을 안 했고 재심에서도 역시 인정을 하지 않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왜냐하면 서거석 전북 교육감님까지 가셨어요. 가셔서 인정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인정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어떤 좀 정권이 바뀌고 또 인정률이 높아졌거든요. 신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인정 안 됐다가 이번 재심이 인정이 됐어요. 물론 추가적인 증거도 있었겠지만 정권에 따라 그 구성위원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잣대가 좀 고무줄이지 않을까,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앵커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사를 감정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감정 노동자는 일단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은 그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서 화재 자살을 하더라도
화재 현장에 갔기 때문에 뭐 살인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교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회사에 있는 갑질이야. 그 정도 민원은 어느 그 공공기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온 민원인은 의사가 이제 오지 마세요 하면 끝납니다. 안 오면 돼요. 서로. 그렇지만 우리의 민원인은 1년 내내 예. 뭐 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1년 내내 시달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런 감정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교권 침해를 안 하고도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넣고 힘들게 하면 영혼이 타들어간다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지금 감정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감정 소진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 진단도 굉장히 많이 수십만 명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저희가 50만인데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신경정신과 한 번쯤은 가보는 이거는 예. 굉장히 사회 문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요,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교사를 감정 노동자로 바라봐야 되고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것을 진두지휘해야 될 시도교육청에는 순직 전담 부서가 또 없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사망 경위를 결국에는 교육 현장엔 교장이 아닌 뭐 교육장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아직 일원화되지 않은 시스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두영 부위원장님.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경위 보고서를 학교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 아니면 학교장이 학교장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예. 학교장은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보고가 힘든 구조를 갖출 수가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어떤 관리자와 일반 교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점이 하나의 저는 오히려 문제로 거꾸로 지적할 수 생각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장이 이 선생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기에 오히려 그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관리감독 지휘 관계로 본다면 예, 그 여기서 부분이 문제가 솔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교육장이 하는 경우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하.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예.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순직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도요. 교사의 사망 이후의 절차에 이제 행정적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의 실질적 주체가 유가족이잖아요. 예. 유가족이 망자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이제 정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직접 순직 인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교원 행정 정보 시스템의 근무 기록이나 지도 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가족들이 직접 그 행정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 현실조차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 차원에서 보면 김재 국장님, 선생님 아까 우리 정재석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생활지도 중심에서 학생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만 전념을 하고 싶은데 아까 뭐 방송 업무, 정보 업무 이런 부분들까지 오다 보니 과중한 부담,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좀 이원화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정재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순직 인정을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공무에서 비롯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결국 서류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로 만들어지다 보면 이런 문구의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다 보면 교사의 공무, 우리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그냥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작년 7월에 백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희초 특별법에서는 교사의 업무를 7가지 영역으로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 생활지도, 수업과 준비, 교육과정 운영, 생활기록부 관리, 학급 운영과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최근에 교육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분리수거장의 교사를 교실로라는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세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예를 들어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예. 분리수거장 관리를 한다거나 CCTV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직접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하는 것 플러스 교사의 표준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수업과 학생 상담, 평가, 예.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담할 선생님을 뽑는 것도 어려우니 이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좀 수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교장과 교감 2명이 있는 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첨언을 하면요. 네네. 이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학생 상담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서희초 특별법을 반대한 노조가 교육행정직 노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가 행정 업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할까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교감이라는 직위는 관리자 투가 아닙니다. 그 법령에 보면 학교 사무를 관리하고가 나오거든요. 예, 예. 관리라는 개념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학교 사무 처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문 처리자인데 이분이 지금 교감 선생님이 현재는 교장처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또 나름의 일은 있겠지만 교감 선생님은 교장의 일을 해버리고 나머지 교사들이 교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왔죠. 그렇죠. 사실 누적되었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교감 선생님 관리자 2, 교장 선생님 관리자 1 이게 수십 년 동안 관행이 됐기 때문에 예. 교감 선생님들조차도 공문 쓰라고 하면 정재석 위원장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근데 원칙은 학교 사무 처리자로서 일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관행이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승진 체계가 좀 바뀌어서 승진이 아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교감 공모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교사가 또 교장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 있을 때 이제 병장 달고 이제 견장 차기 전에 나도 병장인데 뭔가 많은 일로부터 열애를 받고 싶어 하고 물론 뭐 모든 교감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학교의 현장 업무에서 교사들의 업무 과정 속에서 우리 교감 선생님의 정확한 법령에 의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감 선생님 바쁩니다. 왜냐하면 교장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교감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로 오랜 시간 누적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교감 선생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지금 모셔서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교사를 거쳐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예, 최근 예. 5년 사이에 업무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겁니다.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요, 이제 학교 안에서 참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학생 민원인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이게 또 어느 날 보면 SNS에 또 이상하게 포장돼 가지고 또 퍼지게 되면 이것도 수습하기도 더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뭐 구조라고 아까 앞에서 인서트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과 더불어서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사 학부모 천여 명이 지난 9월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서 악성민원 규탄과 교권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도영 부위원장님. 예. 이렇게까지 범시민대회를 열게 된 그 배경 알겠는데 그 의미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전주 M초등학교 사례는요. 악성 민원이 얼마나 쉽게 교권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전국 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현재도 교사에 대한 압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수년 동안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학교 구성원들은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생활지도조차도 지금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교실의 질서와 교육의 흐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6개 교원단체가 거리로 나서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까? 예, 함께 했고요. 김재욱 그 실장님이 그 방송 거리 방송을 했었거든요.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애쓰셨네요. 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5.18 할 때 그 가두 행진을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예. 약간 그 느낌이었습니다. 김재욱. 그 아무나 그 마이크 잡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계속 그 녹음된 게 아니라 예. 현장에서 계속 그 악성 민원인 행태를 알리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게 예. 절실함과 호소력이 있어야만 예. 가능한 그 마이크를 예. 잡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또 2차선을 점거해서 이렇게 가도 행진을 했는데 또 밤에는 또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려 가지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도 있었고 네. 굉장히 시민들이 물론 이제 경적 울리시는 분도 가끔씩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주면서 시민들의 협조도 있었고 에코시티를 거의 한 50분 가량 돌면서 우리가 지금 악성 민원인에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리는 예. 굉장히 좀 제 표현하기에는 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 네. 그 아름답다는 말에는 여러 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이크를 잡은 우리 김재욱 교권국장님 네. 어떤 심정이었고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런 범시민대회를 여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어쩌다 보니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네, 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 시민들 그때 정말 전주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열린 집회였고 1,200명 가까이 모인 집회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이도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결국은 왜 이런 집회까지 열리게 되느냐. 단 한두 명의 악성 민원인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그 자동차 바퀴가 4개로 굴러가잖아요. 예. 그래서 악성 민원 방지에 관한 것,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것, 그리고 교권보호 강화에 관한 것,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것. 이 4개가 지금 동시에 움직여야 그나마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무너지는 교실을 막을 수 있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차 바퀴가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는 나머지가 다 멀쩡해도 못 굴러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동시에 보장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적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예. 그 집회 이후에 이제 위원장 농성 비롯해서 입법 청원까지 정교조에서 하반기에 이걸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나가서 그 진행자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권 문제를 꾸준히 다뤄주는 언론들이 계속 있어야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해서 여론이 생겨가지고 정말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교사분들 모시는 거, 노조를 모시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학교가 어떻게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그 전북 교사노조도 교권보호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서 교권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이었네요. 예,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러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붐이던데요. 예, 예. 러닝 크루 예, 이런 예. 걸로 유명하고 마라톤 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 전북기사노 유승희 사무국장님이 기획을 해서 김제 세명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 그렇죠. 그때
모집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금을 저희가 주기로 했더니 다른 그런 모임이나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는 100명이 하루 만에 교사노조 선생님. 예, 선착순으로 바로 됐고요. 예. 5km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에다가 뒤에다가 구호를 외쳤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교사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막 이런 걸 올렸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권 보호에 대한 거를 뒤에다 차고 하니까 이게 홍보 효과가 뛰면서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좀 호응이 있었고 저희들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예. 또 놀랍게도 또 1등 하신 분이 여기 비슷한 재단인 것 같아요. 원광중학교 이창석 선생님이 나이가 61세시거든요. 예. 정년 1년 남으셨는데 예. 5km를 24분에 뛰시더라고요. 야. 젊었을 때는 19분을 뛰셨대요. 예. 전국 1등도 하신 적 있다고 하면서 러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게 요즘 그 젊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만한 그런 행사라는 기획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기획을 그러네요. 이용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사들의 처한 현실이 굉장히 녹록지 않구나라는 중요한 또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100여 명의 조합원, 뭐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이런 아이템을 제안하면 더 많은 교사들이 예. 운동도 하고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좀 확산되는 움직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롤 하자고 하던데 롤. 스타크래프트 갖고 롤이요. 예. 자, e스포츠. 그런가 하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우리 전주시 안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는 모습에 제지를 하자. 학부모가 이 학생의 학부모겠죠. 학교 교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내 아이에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교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해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고등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두영 부위원장이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최근 5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 폭행으로 분류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민원, 학생들의 폭행으로 점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25분간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일인지 학생이 정당하게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허락을 했다는 면목하에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지가 우선 의문입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내 아이가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지를 안 해야 된다는 반대로 그런 명분인가요? 내가 허락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학교 생활 규칙에는 예.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선생님은 그것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를 하셨고 학생 생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질타를 하고 민원을 예. 넣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학교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러니까 교권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자, 예, 김재욱 교권국장님.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가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무풍지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인식과 의견들이 있었지만 예. 막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보다 덜할 뿐이지 절대 무풍지대는 아니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이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두영
교수님께서 학생 생활 지도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흡연하는 걸 목격을 하고 예, 이 예. 학생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만약에 그 퇴근길에 이제 목격을 하신 거여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 나중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사진 그것까지 찍은 문제 삼은 거는 거. 사진 찍은 거는 초상권 침해 아니냐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사진을 안 찍으면 선생님이 증거가 증거가 없다고 따질 것이고,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 침해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도대체 생활지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플러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민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예. 어떠한 법률과 제도도 현재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민원은 내용만 조금만 바꿔서 혹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여러 기관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심하면 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악성 민원 방지에 관한 법안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교조에서 이번에 추진해서 입법 청원 5만을 달성을 해서 예. 네,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쑥대밭이라고 왜 했을까? 쑥대밭은 왜 했을까?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네. 이분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이에요. 아. 학교 운영위원이고 더군다나 나는 학교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는데 예. 너희들은 왜 이거 하나 안 봐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형학원 원장님이시죠. 또 예,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부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쑥대밭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지금 아까 그 촬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발견하신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징계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별건을 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조사해가지고 너희들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라 흡연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아까 이두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도 생활지도 규정을 살펴보면 그 고등학교 생활 규정을 살펴보면 처벌 대상이 맞아요. 예. 근데 10시간을 교내봉사 10시간을 주니까 그냥 주의로 주지 왜 이거 주의만 주지 너무 과도하지 않냐 하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행적을 파가지고 이 선생님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게 금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좀 너무 비겁한 얘기죠. 참 저도 새아이의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의무 교육으로서 이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가는데 내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그 시점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아이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그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또 우리 정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감정을 조금만 추스리면 지금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고 내 아이도 지킬 수 있는 아마 그런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요즘 보면 거의 뭐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특히나 우리 전주의 M초등학교 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얼마 전에 우리 최규진도 교육부 장관이 이 학교를 좀 다녀갔고 아마 같이 현장에서 만나셨던 것 같은데 악성 민원 이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교육부 장관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사태, 이 사안이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수 위원장님. 비공개라 전부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사건의 현장인 미산초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사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신문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은 거를 목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종이로 이렇게 쫙 펼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여기까지. A4 용지로. A4 용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도화지 정도로 예, 비포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받은 그러니까 올해
그 교장 선생님이 처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한글로 전환해서 프린트한 네. 종이가 네. 그렇게 많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전화 목록인 거죠. 몇 시 몇 분에 전화가 왔고 이런 건데 예. 내용 빼고 내용 빼고 아, 내용은 빼고. 네, 예, 목록만 목록만 해도 목록만 이렇게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선생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대화를 하다가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예. 이런 식이고 그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애가 학교에 안 왔어요. 그럼 당연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애가 안 왔어요. 하면 애가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제 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 굉장히 애타는데 어쨌든 송옥신 선생님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담임이 교체됐는데 예. 바뀌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송옥신 그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야. 다른 또 전담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두렵대요. 이렇게 학교 오는 것도 두렵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자기가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이 학생이 내년이면 이제 졸업을 합니까? 네. 예. 이 송욱진 선생님 전교조 전 지부장인 이 송욱진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계속해서 어느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교체되면서 그 학생 민원으로부터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됐던 네. 상황이네요. 그분은 지금 이런 상황도 즐기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가요? 네, 교육부 장관이 본인의 일 때문에 여기를 왔고 아. 그리고 또 지금 선생님들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런 프로필 카톡 프로필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누가요? 그 당사자 학부모님께서 학부모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지 않는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들어 봐라.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한번 불면증에 걸려라. 고통을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내리는 그건 확실하게 그런 SNS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네, 카톡 예. 프로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올려서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하시는 분이죠. 그럼 이제 장관까지 왔는데 장관이 그냥 뭐 듣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의 엄정 대응,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도영 부위원장님. 예. 자, 이렇게 장관이 와서 약속하고 가는 내용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이 전주의 한 학교까지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걱정되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제도하고 약속의 실제 적용에 좀 간극이 있습니다. 시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약속한 부분들이 좀 하루 빨리 개선이 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예. 부분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 좀 책임과 권한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관을 시켜서 학교에서도 어떤 민원인 대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 문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우선 나 혼자가 아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 돕고 있다라는 예. 인식을 줄 수 있는 그 단계가 그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에 앞서서 전교조 박영원 위원장도 전주에서 14일간 철야 농성을 하면서 전북 교육청의 악성민원 학부모 대리고발과 교육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게 끝나지 않는 참 이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 학부모 두 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고는 싶은데 우리 김재국 국장님. 예. 일단 저희도 정말 많이 안타깝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어떤 것을 멈춘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멈추고 많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스스로 그러지 않을 때 어떤 공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무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 10월 23일 목요일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께서 전주 M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던 저희 오도영 지부장님의 말씀은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 듣는 장관의 모습도 인상 깊었고 예. 또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저희 지부장님께서 가장 강하게 그 장관에게 요구했던 거는 악성 민원의 끝에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 야. 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렵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하.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예. 법을 바꾸는 거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정부도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부도 예.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상권 분립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 한 것이 지부장님께서는 가장 자기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법 개정 그리고 악성민원 방지법 그리고 교권보호 강화 관련 법 개정 그리고 정치기본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교육 현장이 생긴다. 이거에 대한 정부 관료,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서희추 이후에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인데 제 학생의 학부모가 저에게 이런 민원 또 넘어서 악성 민원을 넣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거 악성 민원입니다라고 고소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민원을 합니까? 그러면 민원을 넣겠죠 처음부터는. 사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아니 그러니까 다양하고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네.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일단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합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는 네,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악성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악성 민원이다라고 판단하고 민원을 신청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거 얘기하면 약간 길어질 수 예, 있는데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특이 민원이라는 용어로 이걸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을 해도 교육청 또한 해당 학부모의 민원의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23년도에 민원을 많이 한번 겪은 사례가 있는데 예. 되게 다양한 곳으로부터 들어와요.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예. 국민신문고, 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교육인권센터나 심하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런 다양한 것을 동일한 사안으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이야. 집어넣을 수 있고 선생님은 그때 다 일일이 소명을 해야 대응을 됩니다. 해야 되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달 전에 교육청에 이미 소명 자료를 낸 겁니다라고 가름할 수가 없어요 현행 제도상.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 끝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악성 민원과 관련한 어떤 제도 변화가 일어나야만 아까 이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 있다. 악성 민원만 딱 해놓고 아동학대가 그대로 있으면 실효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네요. 교사가 접수 한번 했다가 이게 여러 방면에서 대응해야 될 그 대면 조사, 행정적 절차 뭐 이런 모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져야 될 또 민원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그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니까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내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병가로 들어가거나 휴직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과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거나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 그냥 고등학교의 이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걸 제지했던 선생님에게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지금 이렇게까지 숙대밭을 만들겠다라고까지 폭언을 했을까요? 늘 변호사를 대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동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6학년 이제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내게 됩니다. 예.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는 네, 반드시 전주시의 해야 되죠. 경우는 반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무심결에 아버님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 참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아빠가 빠져 있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왜 이혼 가정인 거를 애들은 있는 데서 밝혔냐 이런 식의 민원을 들으면서 30분간 사과를 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거 교권침해 아니에요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학대로.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나. 이게 그래서 분명히 차분하게 학부모님이 계속 뭐라고 해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다. 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선생님 미치죠. 누가 봤을 때 이건 진짜 교권침해가 교육활동 침해 맞는데 선생님 말 한마디 그냥 아빠가 없네 이 한마디 했다고 이 등본에 이 말 끝을 잡고 정서학대로 고소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죄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의심하면 신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복지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참 이 한 달에 한 번 이 교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방송의 내용은 쉽지만은 무겁죠. 않습니다. 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해드리면 그래도 근절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정재석 위원장께서 우리 교사들의 대부분이 잠재적 그 사직서를 좀 뭐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구성원이 되고 있는 학교 그리고 그러한 구성원을 또 관리 감독하는 교감교장, 또 교육장, 교육청의 또 이 관계자분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 고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이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았던 이 지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촘촘한 이 법안들, 조례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무리 말씀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권보호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 집중, 예방 중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꼭 지식만을 배우는 곳은 아닙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가는 사회를 배우는 간접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학부모들은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죠.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사를 좀 더 생각하는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도 교권을 세우기 위한 자정의 노력들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국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도영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국교사노동조합 정재성 위원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국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